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학에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본대학의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이선자 교수라고 합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히 학업에 투자하신 여러분의 도전과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대학 생활을 하시고 또 학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오리엔테이션 해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풍성한 대학생활과 즐거운 대학생활 그리고 학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업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은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이 원하시는 그런 자격증을 위해서 그 자격증들을 선택하시면 그에 맞춰서 본인이 원하시는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발해 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입학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갔던 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표현으로는 모듈이라고 하는 표현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되기도 하는데요. 아마 생소하게 들어보신 단어이시라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동안에 남아있는 대학생활을 위해서 나는 어떤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취득 가능한 그런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기서부터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대학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희망하는 그런 자격증들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자격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2년 과정 동안 수업을 제대로 이수하실 수 있도록 모듈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그 학과의 학과장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또 정보를 구하셔서 미래에 굉장히 유용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적성이나 또 앞으로의 꿈에 적합한 그런 자격증들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자격증을 먼저 선택하신 이후에 그 원하는 자격증이 취득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과정을 선택하시는 흐름입니다. 굉장히 이제 용어가 자기 개발형 맞춤식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용어로 접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학생 본인이 직접 필요한 자격증을 선택해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진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때 자기 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 길기 때문에 학과의 조교 선생님들이나 학과장님들께서 모듈식 교육 과정이라든지 모듈식 코스라고 하는 용어를 간혹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과 그리고 이 모듈식 교육 과정이 어떤 것이지 다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유용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가 희망해서 들어간 그 학과에 취득 가능한 자격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취득 가능한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하셔서 그 자격증 선택되어진 그 자격증에 맞추어서 들으셔야 하는 교육 과정, 수업 교과목들을 정하시는 과정 전반을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2년간의 교육 과정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본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코스별로 이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들과
대학의 홈페이지 화면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입니다. 나는 본 대학에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지만 20여 가지 이상의 자격증이 본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이 세 가지만 꼭 취득을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세 가지 자격증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결국 이 자격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2년간 들으셔야 하는 교육과정,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2년간 들으셔야 하는 교과목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수강 신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대학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가장 공경에 빠지는 상황이 수강 신청을 잘못해서 졸업을 해야 하는데 한 과목을 잘못 선택하는 바람에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대학은 여러분들의 이런 편의를 위해서 입학하실 당시에 자격증만 선택을 해주신다면 그 자격증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그 교육과정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시스템상에서 2년간의 수강 신청을 알아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수강 신청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 학기마다 이 과목이 이 자격증에 필요한 과목인지 이 자격증을 따려면은 이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건지 저걸 선택하면 되는 건지라고 하는 혼선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 교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격증만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주신다면 그 자격증 선택하신 대로 교육과정, 수업 과정이 자동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념하셔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무슨 자격증을 먼저 취득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학의 모 학과의 몇 가지 자격증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설명을 해둔 것입니다. 나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평생교육사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 상담사, 그 상담심리 지도사라든지 임상예술 심리 상담사, 직업 상담사 이런 그 형태로 해서 직업 상담사, 교육사 이 코스로 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스 중에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클릭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학과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 입학을 하시기 전에 입학에 대한 상담을 거치셔서 원하는 자격증들을 이미 학과로 말씀해 주셨거나 이미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택하신 대로 교육과정을 이제는 선택해서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과연 어떤 겁니까? 그걸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취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자격증에 관한 그 설명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지만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자격증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에 합격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가정으로 대학생활 안내라고 하는 책자가 우송이 되어집니다. 대학생활 안내라고 하는 그 책자의 마지막 부분에 부록 쪽으로 보시면 각각의 자격증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 자격증이 무엇이고 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하는 교과목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그 대학생활 안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시간을 내셔서 그 책자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책자 내용에 준해서 지금 본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 형태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이 자격증들 중에서는 국가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정식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국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있죠. 국가 공인 자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이제 본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 시험을 치르지 않는 한은 어떤 대학을 나오셔도 2급만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학생분들께서 교수님 2년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2급이고 4년제 대학을 나오면 1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어떤 대학을 나오셔도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는 2급만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급을 취득하시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을 소요하시거나 또는 4년제 대학을 진학하시거나 해서 요건을 갖추신 이후에 1급 시험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로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 2급을 부여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자격 요건은 보시는 대로 전문대학이나 이와 동등한 학력 이상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를 한 경우에 부여가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나오지요. 관련 교과목.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 신청을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하실 때만 여러분들 수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회복지사는요. 필수 과목 10개와 선택 과목 4개를 선택해서 이거는 최소한입니다. 14과목을 취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선택 과목을 좀 더 플러스로 선택하고 싶다. 얼마든지 이 이상을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소한으로 필수 과목은 10개를 해주셔야 되고요. 선택 과목은 4과목 이상을 진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최소 학점을 취득하시고 난 이후에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자격증들은요. 졸업을 하지 않고 수업만 이수해도 자격증이 제공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어떤 그 자격증들은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를 하셔야 자격증이 부여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졸업을 하셔야 되고요. 대학을.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교과목을 모두 이수를 하셔야 자격증 취득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국가공인 자격증들은 대부분 대학을 나오시면서 거기에서 규정으로 정해놓은 교과목을 모두 이수를 하셔야 자격증이 부여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대학의 국가 자격증의 또 대표적인 것이 보육교사 2급입니다. 보육교사도 동일하게 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이고요. 목적은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을 담당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 보육교사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를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여기서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보육 관련 교과목을 학점으로 이수하시고 졸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육교사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도 필수와 선택 과목이 존재를 하는데요. 필수 과목은 9과목이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은 4과목 이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밑줄이 좀 이렇게 줄쳐져 있는 교육 과목들이 있습니다. 놀이지도라든지 언어지도, 아동음악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8시간 이상의 출석 수업을 병행하셔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시간은 우리 대학 수업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육교사만을 위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최근에 이 보육교사 교과목이 변경되어지면서 출석 과목이 대면 교육으로 출석 과목이 대면 교육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서 놓치지 않고 과목을 잘 이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밑줄이 이렇게 검은 줄로 밑줄이 쳐져 있는 교육 과목들이 바로 대면 교육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안내하시는 일정한 시간에 출석을 하셔서 해당 과목들을 8시간 이상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는 반드시 실습 과목이 동반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교육부 장관이 그리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교육부에서 일정한 대학으로 위임을 해줍니다. 교육기관으로서. 그래서 각각의 대학에서 이 평생교육사를 취득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향후에 교육부 장관명의 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도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신 여러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자격증입니다. 평생교육사 같은 경우에도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필수 과목은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실습을 제외한 필수 과목 4가지와 그리고 평생교육 실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실천 영역과 방법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2가지 내용에서 5과목 이상을 여러분들이 취득을 하시는, 그래서 평생교육사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최소 10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평생교육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10과목을 듣게 되셨을 때 이 10과목의 성적,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셔야 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이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보육교사와 평생교육사는 특히 여러분들이 이수하신 과목들의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되어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청소년 지도사 3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증인데요. 전문대학, 즉 2년제 대학을 졸업하시게 되어지면 3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들 중에 4년제 대학을 나오시고 우리 대학의 또 다른 자격증을 위해서 입학을 하셨다면 최소 2급까지도 취득이 가능하십니다만은 우리 대학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2년제 대학 전문학사 학위를 가지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3급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본 대학과 같이 이 교육부 인가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인가의 정식적인 대학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를 해드립니다. 시험이 필기시험과 국가주관의 면접시험 2가지가 있는데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가지 다 치르셔야 하나 우리 대학과 같이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정식 인가되어진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셨다면
필기시험은 합격한 것으로 패스를 해드리고요. 향후에 일정한 기간에 국가에서 공지하는 날짜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면접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면접시험을 합격하고 난 이후에는 일정한 시간만큼의 연수를 참여하시게 되면 이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연수는 참여를 했던 학생들에게 반응을 들어보면 집단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주관의 면접 시험만 잘 준비를 하시면 이 자격증도 큰 무리 없이 취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가 주관의 면접 시험의 경우에는 3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면접관이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향후 배우셔야 할 수업 내용들을 잘 숙지를 해 놓으시면 면접에 응답하는 것들도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에 필기시험은 면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면접시험은 주요 면접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교육 과정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필기시험으로 제시되는 이 과목들입니다. 결국 이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수업으로 듣게 되실 거고요. 수업으로 들으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시게 되는데 바로 이 시험이 면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만 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국가 자격의 하나로 건강가정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활동 이외에 필요한 그런 전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건강가정사도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갖추신 자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취득을 하게 되는 자격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건강가정사에서 여러분들이 이수하셔야 될 교과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는 핵심 과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핵심 과목들에서 5가지 이상을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한 과목에서는 기초이론과 상담, 교육 등의 실제 과목들이 있는데 기초 과목에서는 4과목 이상, 그리고 상담 교육에 필요한 실제 과목들에서는 3과목 이상을 신청을 하셔서 총 12과목과 36학점 이상을 취득을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영역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초이론과 상담교육 등 실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4개 이상을 하지 않는다든지 상담 및 교육 등에서 3개 이상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각 그 카테고리들을 잘 확인하셔서 교육과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가자격의 다음으로는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유일하게 이 직업상담사만이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졸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과목들을 공부하셔서 시험을 치시게 되면 이 국가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직업상담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직업에 관한 상담 인력, 또 직업을 연계해주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채용률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사를 취득해놓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구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전문적으로 돕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력 제한은 없지만 본 대학에서 다른 그 자격증들을 위한 공부를 진행하시면서 이 직업 상담사도 같이 병행을 해 놓으셔서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취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한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직업 상담사의 경우에 필기시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객관식 사지선다 형태로 대부분 나오게 되고 백문항을 150분 동안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교과목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직업상담학, 그리고 직업심리학, 그리고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 법규 같은 영역에서 각각 20문항씩에서 100문항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그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 이런 그 교과목들을 전부 다 편성을 해놓고 직업 상담사를 취득하시는 학생들이 미리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직업 상담사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 시험을 치르시고 난 이후에 직업 상담을 하는 실제의 실무에 관해서 실기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필답 형태로 진행을 하고 150분 이상의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 자격 중에 상담사 자격인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청소년 상담사도 1급 자격이 있고 2급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대학과 같이 2년제 대학을 나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 우선 3급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대부분의 자격증들은 졸업과 동시에 자격증이 바로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시고 다시 국가가 원하는 시험을 치시고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이 있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살펴본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직업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상담사, 이런 자격증들은 졸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 국가에서 원하는 일정한 시험을 치시고요. 그 이후에 자격증이 부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시는 것은 대부분 필기시험과 그리고 면접시험 형태, 또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실무를 이렇게 필답 형태로 확인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 필기시험에서 필수 과목으로는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그리고 심리측정 및 평가, 그리고 상담이론, 학습이론, 이렇게 5과목 안에서 시험을 치르시게 되고요. 선택 과목 중에서는 청소년 이해론이라든지 청소년 수련활동 중에 한 과목을 치시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시험에 잘 대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과목들을 본대학에서는 수업으로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업을 잘 들으시고요. 국가시험을 잘 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국가 자격을 꼭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고요. 필기시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면접시험이 제공되는데요. 면접시험은 보시는 것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 면접관들이 확인을 해서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은 국가가 공인한 국가 인증의 자격증이고요.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죠. 근데 지금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입니다. 자, 민간 자격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민간 자격에 관한 설명을 잠시만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격 안에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 협회라든지 몇몇의 이렇게 소수 인력들이 본인들이 어떤 소속된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또는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某某某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어디 소속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가가 공인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그 가운데도 유익한 자격증들이 있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대부분 국가 공인 자격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이제 민간 자격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국가 공인이라는 것은 국가의 직업 능력 개발원이 있습니다. 축약한 용어로는 직능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 대학에서는 이 직능원에 전부 다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록 번호라든지 발급 기간이 전부 다 명시되어져 있고요.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먼저 심리상담사 1, 2급이 본 대학에서 제공이 됩니다. 심리상담 치료학과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1급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타 학과에서 여러분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려고 하면은 대부분 2급까지는 가능하신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대학은 여러분들이 본 대학을 졸업하실 때 이왕이면은 상담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들이 민간 자격 중에서 가장 많이 치르려고 선호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심리상담사 자격입니다. 우리 대학은 9개 학과 전부 다 여러분들이 희망만 하신다면은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배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학과로 문의를 하셔서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학과에서 전부 다 이 심리상담사 자격은 무리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 의사를 밝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보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큰 어떤 범위에서의 상담사 그리고 큰 범위에서의 복지 활동 이런 것들도 좋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가족을 위한 어떤 케어, 가족을 위한 상담, 가족을 조력하기 위한 것들, 가족의 어려움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증들을 또 더 세분화해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자격증들을 많이들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본 대학에서는 최근에 이제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이런 부분들의 기초 소양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족 보호사 자격증을 1, 2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도 여러분들 해당되는 학과에서 필요한 자격증에 필요한 그 교육 과정들을 이수하시고 본 대학의 일정한 그 요건을 갖추신 이후에 이 민간 자격을 취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격증은 방과 후 독도 교육사인데요. 주로는 독도학과, 우리 대학의 독도학과에서 학생들이 대부분 취득을 하시는 자격증인데요. 타 학과에서도 이 자격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자격증 취득은 가능하나 타 학과들 같은 경우에 그 본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또 관련 과목들이 있다 보면 학점이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듣기 위한 시간이 졸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시수가 있는데 그 시수가 이제 충분하지 못해서 이 과목까지 다 취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잘 선택을 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방과 후 독도 교육사의 경우에는 독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일반인을 교육,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서 주로는 방과 후의 학생들을 위해서 독도에 관한 설명을 진행할 때 이 그 자격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글로벌 문화 교육사입니다. 주력 학과는 영유아 보육학과이고요. 최근에 이 다문화 사회 또는 다인종 사회를 맞이해서 글로벌 그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문화 교육사를 구성하고 그런 그 전문가를 길러내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독도 방과 후 교육사이고요. 지금 5번째 보시는 것은 독도 교육사입니다. 독도학과에서 주력을 맡고 있는 자격증이고요. 독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서 조금 전에 살펴본 것은 주로 학령기에 있는 자녀들을 위한 독도에 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독도 교육사의 경우에는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독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길러내서 사회에 나가서 전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런 자격증이고요. 6번째는 통합미술 심리지도사 자격증입니다. 통합미술 심리지도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영아라든지 유아라든지 아동 또 학령기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미술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해서 그들의 심리치료, 심리지도를 하는 그런 전문 인력이 갖추는 자격증입니다. 미술 작품이라든지 실제로 놀이 과정들을 통합해서 유아의 심리를 확인한다거나 또 아이의 정서를
안정해주고 심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실제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자격증들을 취득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예 심리 상담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이런 그 명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부 다 조금 전에 살펴본 통합 미술 심리라든지 원예 그리고 미술 심리 지도사라든지 놀이 심리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갈 때 미술로도 접근할 수 있고 꽃이라든지 식물을 통한 원예를 통해서 이 내담자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어떤 놀이, 이런 그 장난감, 놀이 이런 그 매체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심리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리 상담사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다 더 적성에 맞는 난 뭔가 이 꽃이나 아니면은 식물을 가지고 심리 치료를 하는 그런 그 자격을 한번 좀 갖춰보고 싶다. 그러시면 원예 심리 상담사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주력학과는 생활환경복지학과에서 주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심리 상담사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통합미술 치료 심리 지도사와 비슷합니다만은 심리 정서적인 문제를 미술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도록 하고 그런 그 문제의 내면의 갈등을 미술 활동을 통해서 치료받고 또 표현해서 적절한 그 어떤 그 사람의 심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길러내는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놀이심리 상담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심리 상담사이지만 이 놀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자격입니다. 그리고요 라이프 코칭 지도사가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들 이 영아기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러한 그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어떤 생활 현장에서 각각의 연령대별의 어떤 부적응을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실제적인 건강한 삶을 설계해주고 디자인해주기 위한 전문가의 어떤 소양을 갖추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그리고요, 시설경영 전문가의 경우에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그 조직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좀 키우셔야 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회복지사가 시설 그 경영자가 되어서 사회복지 시설들을 운영하시게 될 때에 그 시설의 어떤 조직 관리라든지 인적 관리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그 조직 내의 경영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서 조직을 운영하시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에 전문 지식을 갖추실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는 그리고 일정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시설 경영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향후에 복지시설을 운영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예술 심리상담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도 심리상담사의 형태인데 임상예술이라면 어떤 분야들이 있냐면 미술, 놀이, 사진, 연극, 영화, 음악, 무용 이러한 그 예술 활동들을 통해서 응용해서 이런 그 예술 활동들을 통합적인 기법으로 활용해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본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들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기업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스트레스를 이런 그 임상 예술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이완하고 본인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를 길러내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은 한국교육상담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살펴본 직능원에서 발급되어진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명예 발급 자격증은 아니고요. 한국교육상담협회에서 제공되는 자격증입니다. 이것을 주력으로 맡고 있는 학과는 그 심리상담 치료학과에서 주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심리 지도사 2급 자격의 경우에 상담에 관한 제반 이론을 숙지하고 상담에 관한 지식 경험들을 활용해서
이 그 상담을 해낼 수 있는 심리 지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증들입니다. 이 자격증도 전국 대학 상담학과의 협의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대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국가공인 자격과 국가공인의 민간 자격, 또 각 협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민간 자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그러면 이 많은 자격증들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자격증을 선택하고 나서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대학은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국가공인 자격이 꽤 많고요. 그리고 국가공인의 민간 자격도 13가지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많은 그 20여 가지 이상의 자격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까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80학점이 필요한데요. 80학점이라고 하면은 한 과목당 3학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학점 이상을 듣게 되시면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24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24개의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셔야 되고 24개 과목을 한 과목당 3학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점으로 계산하셔서 졸업학점을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학생들에 따라서는 최소가 80학점이고요. 그 이후에 최대 96학점까지 취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기에 여러분들이 7과목까지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대 24과목까지 듣는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2년간 졸업하시면서 이 많은 자격증들 중에 많이 취득을 하시면 한 5가지 정도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자격증을 좀 충분히 고민하셔서 모듈을 또는 그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게 취득하는 학생들은 3개에서 많이 취득하는 학생들은 5가지 이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셔서 졸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학이 제공하고 있는 자격증과 그리고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기개발형 맞춤식 교육과정을 실제로 시스템에서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로 학생들이 클릭할 수 있는 화면들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증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